예, 두 번째 질문은 합천의 일회공원, 일명 전두환 공원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에서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요 역적인 이완용, 창씨 개명으로는 리노 이에요 칸요라고 합니다. 를 기념하기 위한 공원이나 기념관을 짓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두환의 호를 딴 일회 공원을 주제로 도민 여러분과 도정 질문을 전두환의 호를 딴 일회 공원을 주제로 도정 질문 원고를 마무리해 놓고 23일 날 전시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정서상 막 세상을 버린 고인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스스로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받을 기회를 수없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반성도 참여도 없이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이 역사가 그를 심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화면 1번 띄워주십시오. 이 화면은 전두환 씨가 사망한 다음 날 전국 신문과 지방 신문 등의 사망 관련 기사입니다. 보시다시피 제목에 반성, 사과, 사죄, 암흑, 아픔 등 추모 분위기는 없고 비난의 분위기만 읽힙니다. 저는 전 씨의 사망으로 확인된 이런 국민적인 분위기에서 일회공원의 이름을 바꾸는 것은 이제 확실한 과거사 정리, 즉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때문에 도정 질문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고 한 발 앞서 나아가 일회공원이라는 명칭은 이제 망자와 함께 무덤 속으로 보내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도정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전 국민이 지금 전두환 씨 사망과 함께 합천군과 경남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합천군이 전두환이라는 과거사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왜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걸까요? 국장님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합천군이나 또 일반 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찬반이나 이런 게 좀 확연하게 구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절차를 변경 절차라든지 그런 걸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국장님은 이 문제가 합천 군민의 정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 쪽으로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합천의 지역신문인 한강신문의 여론조사에서는 56%의 국민이 일회공원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사실상 이 명칭, 일회공원이라는 명칭은 애초에는 새천년 생명의 숲이라는 멋진 이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일회공원으로 명칭을 바꾼 데서부터 이 분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두환 씨의 죄가 만천하에 제대로 공론화되지 못한 시절이라 지역의 정치인들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악용한 것이라 백분 양보한다 하더라도 이제 시대가 변하고 국민들이 전두환의 악행을 낱낱이 알고 공분하고 있는 지금도 그 추악한 이름을 바꾸지 않는다고 하고 그것을 주저한다면은 그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탄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화면 3번 띄워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화면 2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국장님 전시 사망한 후에 서울 보신각에서 보수단체가 분향소를 차렸다가 종로구청이 철거한 뉴스를 보셨습니까? 예, 인터넷 지면으로 봤습니다. 보신각 앞에 분향소를 설치했는데 종로구청에서 약 2시간 만에 철거한 걸로 그렇게 기사가 난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회공원에서도 합천에 있는 일회공원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합천구는 종로구와는 대응이 달랐습니다. 합천구는 무단으로 설치된 분향소에 형식적인 철거 명령을 내려놓고 거기에 합천군수가 분향소에 조문을 하러 가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사실은 혹시 아십니까? 네, 이 부분도 신문 기사로 해서 보신각의 분향소 철거 뉴스와 함께 거의 같이 났기 때문에 그걸 봤습니다. 예, 국장님,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력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합천군에서 분향소를 설치하고 이제 합천군도 이걸 철거하기 위해서 했는데 중간에 이제 종로구청에서는 대집행 절차에 바로 들어가가지고 철거를 한 상태고, 그다음 합천군에서는 조금 자진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작은 자진 철거 명령을 내렸고요. 그리고 이제 공문을 다시 재발송하면서 이제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개고장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철거는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철거를 하라는 공문을 보내놓고 군수가 가서 분향을 하는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도에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 일회공원은 도비가 20억, 군비가 48억이 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공원에 전시 개인 문중이 분향소를 버젓이 채워놓고 행정에서 철거하라고 해도 철거를 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군수가 가서 철거하라고 했던 집행을 해야 할 군수가 조문을 하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일회공원 이름이 정말로 망자와 함께 무덤 속으로 보내져야 할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국장님, 전 국민이 전두환 씨의 사망과 함께 합천군과 경남도를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 저는 이 문제를 국장님께서 우리 도가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 도는 앞으로 도민으로서 어디 나가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놓일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처음 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를 했을 때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제 합천군민운동본부가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명칭 변경에 대해서 찬성이 56%, 그다음 반대가 36%, 또 10월 6일부터 7일까지 이제 합천 지역의 6개 지역 신문사가 공동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명칭 변경에 대해서 찬성이 40.1%, 그다음 반대가 49.6% 이렇게 좀 나오다 보니까 합천군의 이런 정서라든지 이런 걸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어디 한쪽으로 몰고 가기에는 좀 어려움도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우리 도에서도 이제 합천군에서 이런 그 명칭에 대해서 어떤 그 변경 절차를 거친다면은 우리 도에서도 신속하고 또 빠르게 그 조치를 해서 중앙 그 지명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도정 질문의 자료들을 상당히 많이 준비를 했는데 절차나 이런 문제 그리고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정말로 내란, 살인, 수괴, 뇌물 이런 죄로 1997년도에 대부분으로부터 형을 선고받고 그러면서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도 없고 결국은 그 반성 없이 공인이 되어 버렸는데 이런 인물을 상징하는 공원을 만들고 거기에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명을 한 이 사항들이 10년 넘게 이렇게 지속되어 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면서 오늘 도정 질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고 우리 동영상 계속해서 좀 화면 차례대로 좀 떼어주십시오. 저 한번 보십시오. 당시 합천군은 이 공원 이름을 정할 때 정부가 공고한 원칙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측량법과 2006년 건설교통부의 지명 표준화 편람에는 현존 인물의 인명 사용은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또 지명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과 각 시도, 중앙의 지명위원회를 거쳐 결과를 관보에 고시하도록 돼 있지만 이 과정도 다음 화면 무시했습니다. 넘어가 주십시오. 예, 방금 뉴스에 나왔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7번 화면도 보여주십시오. 지금 국장님께서는 지역의 여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저 공원 이름을 만들 때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내용을 보면은 1364명을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당시에 간변단체 그리고 공무원들이 참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 지명을 만들었던 거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저것을 철거해야 한다,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0년 넘게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지명위원회나 이런 데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바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행정적으로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일단 국장님께는 질문을 그만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그 당시에 지명을 지정하고 제정할 적에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합천군 군 조정위원회에서 거쳐가지고 그 지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2006년도에 그 지명 표준화 편람에도 인공지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그런 명확한 규정이 있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 조정위원회에 지명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명을 정하고 그다음 합천군 수 명의로 해서 공고를 하고 그게 이제 전체 공고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또 이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이런 지명들에 대해서 많은
뭐 여론이 개정에 대한 팽배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아마 합천군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지금까지의 그 문제점이랄까 이런 것들을 아마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행정 절차적인 이런 뭐 법조례나 이런 문제들을 어떤 방법으로도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네. 우리 권한대행님 잠깐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권한대행입니다. 예, 권한대행님 요즘 뭐 여러 가지 일정들도 바쁘고 오늘도 아마 뭐 다른 일정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앞에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는 앞에서 뭐 지명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 도에 대해서 어떻게 뭐 질타하자는 내용이 아니고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늘 들었던 내용들이 이것은 뭐 법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애초에 이 일회공원이라는 것이 생활공원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것을 일회공원이라는 이름에 정치공원화 만들어버린 것에서부터 이 문제가 기인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정치적인 부분으로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에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권한대행님을 단상에 모셨습니다. 대행님 정말 이 문제를 보면서 아마 뭐 그동안에 경남도와 관련해서 뭐 이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계실 거라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대행님 생각에는. 예. 뭐 기본적으로 저는 일회공원이 아닌 다른 이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도정 질문을 준비한다고 할 때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합천군과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뭐 합천군하고 협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저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라 생각이 들고 이후에 저는 이 문제를 도가 정치적인 이런 판단을 해서 절차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겠지만은 경상남도 지명 및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하되 합천군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직접 저는 우리 도에서 나서서 권유를 하든지 아니면은 페널티를 적용하서라도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도가 예산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일회공원이라는 것이 합천군만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경남도가 이 문제를 이 기회에 전두환 씨가 공의된 이 기회에 이 문제 반드시 좀 해결해 주십사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재의 어떤 법령 구조상으로는 딱히 지금 마땅한 방법을 찾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법령상으로 어쨌든 시군의 지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이제 도로 올려야 이게 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수단이 있을지는 참 딱히 제가 떠오르지를 않고요. 이 질문을 보면서 제가 이제 1980년도 청량법부터 해서 관련 역사들을 쭉 다 뒤져봤는데도 딱히 이 정치적인 해결을 말씀하시는 데 중에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답은 아직까지는 못 찾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도는 또 행정적인 이런 절차나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답변밖에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대행님 들어가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이 도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정말 복잡한 심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중간에 제가 이 도정 질문을 포기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뻔한 답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대가
끝나도 이 문제는 역사에서 합천을 심판하고 전두환을 심판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경남도민에게 경남도에 또 다른 심판을 묻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역사적인 두려움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사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과 관련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끝으로 제가 4년 가까이 되는 동안에 도정 질문하면서 교육청에 대해서는 아직 한 번도 질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시간이 뭐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우리 경남도 교육청의 사업과 관련해서 기존의 획일적인 이런 교육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방향으로 교육의 틀을 가져가겠다는 그런 노력들이 저는 공감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은 뭔가 좀 힘든 상황에서 도민들에게도 어떤 때는 또 지탄도 받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노력들을 저는 교육감님의 노력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감님이 현재 우리 경남도의 교육의 위상이나 그리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매년 우리 학생들이 1년에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몇 명씩 스스로 생명을 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언론에서는 일체 이 부분은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것이 혹시 아이들에게 도미노 현상으로 그것을 부추길 수 있겠다 하는 점에서 이른바 엠바고를 언론이 잘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이 어떤 학력이나 예를 들어서 수능 같은 이런 경우도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것을 바깥으로 공개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능 점수가 자꾸 이렇게 중요하게 인식이 되면 학교에서는 수시로 해서 대학 합격을 한 학생 중에서 수능 평균 점수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시험을 치지 못하게 권유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험을 치고 안 치고는 수험생이 판단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시험을 치면 점수 평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학생에게는 그 학생이 수시로 해서 대학을 진학을 한 학생에 대해서는 시험을 치지 않도록 권유를 하는 이런 역기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 경상남도의 교육이 수능을 위주로 하는 정시든 학생부를 위주로 하던 수시든 전국적인 상황에서 경남교육을 추락시켰다는 이런 평가를 받지 않을 만큼 충분히 저희들이 노력했고 그 성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만 수능의 경우도 사실상 점수를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모든 점수를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국어하고 수학, 가, 수학, 나 이 세 개의 점수를 공개를 합니다. 다른 과목은 선택 과목 위주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고 영어도 등급으로 해서 매기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 점수를 평균을 내 봤을 때 경상남도 교육청은 이번 수능은 10등을 한 것이 맞습니다. 이것도 그 시도별의 경향을 보면 9등까지 한 시도는 거의가 광역시입니다. 10등부터는
도 단위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왜 그런가를 우리는 대체로 분석을 합니다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도 단위에서 사실상 우리 경남이 이번에 제주도와 경기도 이어서 3위를 했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에 16등까지 내려갔던 것을 이번 수능은 10등까지 올렸다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도 추락시켰다는 그 평가를 받을 성적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수능을 중심으로 한 정시 전형하고 관계없이 학생부 위주의 수시 전형에 있어서는 대단히 괄목할 성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상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역기능이 있을 우려 때문에 저희들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저는 의원님들 계신 자리니까 짧게 이 내용 중에서 특징적인 대학 몇 군데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거 하시고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수시 전형의 결과입니다. 서울에 있는 S대학교 지난해 96명 합격시켰습니다만 이번에 112명 합격시켰습니다. 서울에 있는 Y대학교 지난해 55명 합격해서 이번에 93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K대학교 124명에서 177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구에 있는 국립 K대학교 286명에서 322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국립 P대학교 523명에서 565명으로 늘었습니다. 진주에 있는 국립 K대학교 1352명에서 1425명으로 늘었습니다. 다른 대학들도 비슷하지만 이렇게 특징적인 대학들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왜 이렇게 어떤 이유가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분석을 했을 때 블라인드 전형의 효과라고 저희들은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그 전까지는 고교 등급제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시험부터 아주 엄격하게 블라인드 처리가 되면서 우리 경남의 학생부가 윤택해진 결과라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대학에 들어간 이 아이들이 사실 제가 교육감이 되고 난 뒤에 중학교 1학년에 들어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의해서 공부해서 이번에 첫 졸업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학생부 위주의 수시 전형도 그렇고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에서도 그렇고 경상남도 교육청이 우리 경남의 학력을 추락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 사실을 공개하는 데 있어서도 참 마음이 조심스럽습니다. 이것이 주는 역기능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 주셔서 우리 교육청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미공개 자료 하나를까지 공개하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말씀 다 하셨으니까.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이 그동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입시나 이런 것들로 보고 있었습니다만 저는 현재의 그 아이들에 맞게 그 아이들이 삶이 보장되어 가는 그런 교육으로 남아주십사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예. 마치겠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예.